조국 그 수석의 그 아들, 딸의 주변 친구들한테도 탐문들이 들어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. 혹시 거기에 대해 들은 적 있으세요? 그 민정수석 임명된 초반부터 이미 이제 그게 네티즌들이 그 카톡 대화를 캡처해가지고 올린 분들이 생겼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 기자들이 그 조국 수석 아들, 그러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외국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.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대학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그걸 일일이 다 찾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쫙 연락을 보내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, 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, 학교 생활은 어땠냐.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의 루틴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판단 착오인데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처음에 많이 알려져 있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확인을 못했을 때 부모님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면은 틀림없이 엄청난 부자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호화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보냈을 것이고 그러면 얘는 집안에 돈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보이는 잘못된 행태들 있잖아요. 왜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연애나 난잡하게 하고 그다음에 술 같은 거 먹고 뭐 마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비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또 혹여라도 한쪽으로 무슨 뭐 이 친구가 학교 생활하면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사실은 공격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공격 당하는 거는 견딜 수 있지만 자식은 그렇잖아요. 자식은 정말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 흔들려 버리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그 변희재류의 그 뭐 매체나 이런 거에서 또 그 어머님 그 세금 체납 문제도 그런 매체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뭐 학교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그 비트는 기사들이 또 나왔었죠. 이름도 틀리게 해가지고 썼던데 보니까 무슨 뭐 왜 특목고를 애들이 왜 나왔냐 뭐 이런 것도 시비를 걸고. 그 이번에 그러면 안경환 그 장관 후보 사건도 그러면 이 검찰에서 좀 두려워서 이런 그 좀 비리들이 나온 건가요? 요즘엔 난리들이 났지 않습니까? 그 40년 전 자료들이 어떻게 유출됐는가를 갖고 어떻게 거기서 간단하게 좀 이제 말씀 하나 내부에서 해주시면. 나오는 얘기 중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또 뭐 정확히 그런 건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무나무개가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 뭐라는 새끼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번 해보자.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조직이에요, 실제로.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마다 다들 검찰 개혁을 한다고 내세웠지만 결국은 실패한 역사들을 이 사람들도 체득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니들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 법무부 장관 한 2명만 연속 낙마시키고 그렇지, 나와봐 또 딴 놈 나와봐. 네, 한번 해보자. 해보자 이거구나.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국민들도 왜 저렇게 장관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르고 시끄러워. 그렇지, 벌써 그게 시작됐잖아요 지금.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조선일보 뭐 나서 가지고 이제 또 이래저래 뒷구멍으로 흘린 자료들 야, 이건 받아가지고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네. 보도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면 또 시끄러워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야당들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그 시작한 거 아닙니까? 조국 물러나라부터 해가지고. 그렇지, 이제 조국 물러나라. 기가 막힌 이야기죠.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. 너 또 나와봐. 다른 네. 놈 다음번 누구야?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장관 못 가게 하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그렇지. 대통령 지지율 이거 차네. 그래. 50% 밑으로 떨어지는 건 그렇지. 한순간이다. 그치. 네, 그때도 너네가 견딜 수 있나 보자. 이런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일부 민정도 그런 움직임을 파악한 것 같아요.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은?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일단 그 도덕적인 잣대로 우리가 뭐 당연히 그 엄정한 잣대로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. 그런데 이 지금 안경환 장관이 낙마하게 된 재신 경위하고 과거에 무슨 누가 천성관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 때 낙마했던 사람들의 이 과정이나 경위나 그 비위를 보면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.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안경환 교수가 못 가서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그걸 스스로 걷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정부가 얼마나 진심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진심을 좀 믿어달라는 겁니다. 저는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. 그 진심을 믿어주시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SNS에다 올리는 걸 보면은 좋다. 안경환 장관은 우리가 뭐 내보냈다 내지는 포기했다 내지는 그런 사람들은 관둬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다음에 더 독한 사람을 보내자. 그렇지. 근데 독한 사람이 어디냐고. 아니 찾아야죠. 이제 독한 사람을 가면은
틀림없이 또 그분이 장관이 되든 안 되든 되고 나면 또 흔들 거예요, 이제.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만들어서 흔들고, 이번에도 왜 예를 들어서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서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또 시작했잖아요. 뭐 트럼프가 경로를 했다느니, 뭐 미국이 어떻다느니. 그거 이제 다 만들어내면서 또 시작하는 얘기거든요. 그런 것들을 식별하시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밝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아셔야 될 게 좀 많긴 하지만, 그래도 어쩝니까? 우리가 특검이나 헌재가 제대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너네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거든요. 근데 그게 지금 무슨 뭐 폭탄이, 문자 폭탄이니 어쩌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들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맨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지금 이걸 똑같은 행태를 갖고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아주 돌아버리겠어요, 저는 정말. 그러니까요. 어떻게 해야 되나. 사실은 저희가 그 지난번 그 검찰 알바 시간에 이거 좀 판결문 공개 과정 문제가 있다. 뭐 안경환 후보자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문제 있지만 그게 문제점이 지적되는 그 과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드러난 거 보면 너무나 이상해요. 이 판결문을 법원 행정처에 요청을 15일 5시 33분에 했다라는 거예요, 오후에. 근데 이 판결문이 불과 8분 만에 왔다라는 거예요. 근데 또 이게 보도가 된 시점이 2시간 정도 뒤인데 이 보도가 그냥 보도가 된 게 아니라 다 CG 처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가 됐으니까 다 짜놓은 거를 요거만 그러면은 갖춘 이게 거지. 뭔가 프레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상한 거고요. 그다음에 이게 판결문이 원칙적으로는 공개인데 가사 재판과 관련된 판결문은 철저하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공개로 돼야 돼요. 근데 이 판결문 보게 되면 한자로 돼가지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랑 이름이랑 다 나와 있거든요. 지운 버전이 또 하나 있고. 또 지운 버전은 또 20분 뒤에 갔다.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저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죠. 뭐 그분의 그 예전에 흠결은 흠결이고 이 과정은 확실하게 이거는 살펴서 이거는 무슨 일이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지 이거는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거를 또 비교를 하시더라고. 그러면 최동욱 총장 때하고 뭐가 다르냐? 어? 그 최동욱은 최동욱대로 그렇게 하고서 또 그 왜 유출됐느냐 밝혀야 된다 했던 거하고 그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그런 선상에서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. 그때는 제대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때는 권력이 앞장서서 한 거고 이번에는 권력이 제대로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최동욱 그 사건이랑 이번에 지금 이 안 후보 사건이랑 이제 이런 식으로 여자 문제라든지 이제 사생활에 대한 걸 갖고 이렇게 파헤치다가 이제 또 좀 점잖아질만 하니까 이 지금 탁현민 그 행정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. 오늘 아침부터. 또 나오는데 뭐 이 친구가 옛날에 무슨 뭐 여자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뭐 책들 쓰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. 어디 가서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런 표현들을 했다라는 건데 한쪽만 잘라갖고 넣어가지고 지금 또 아침에 또 언론이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됐습니다. 근데 지금 또 시작을 해서 검색이 1위에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이 뭘 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어떤 자료를 갖고서는 돌려가면서 이것을 계속 이런 건수를 만드는 거죠. 그리고 뭐 조국이 잘못했다. 무슨 뭐 누구야. 그 인사수석이 어떻게 했다.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잘못했다. 청와대가 잘못했다. 이것을 거리를 만들어 갖고 언론이 같이 돌리고 있다라는 느낌이죠. 그런데 지금 뭐냐면 오늘 아침에 신문에는 이런 얘기예요. 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가만히 있냐?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? 그 행정관 얘기 갖고서는 우리가 성명서라도 내야 됩니까? 저는 너무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이 뭘 어떤 얘기를 했던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것이 벌써 몇 주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안 후보 떨어뜨리고 나니까 다시 두 번째 버전이 또 나오는 거예요.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진짜 이 조국 나와라. 뭐 누구 나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페북에다 글을 하나 쓰다가 말고 이제 나왔는데 이 보통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이 대기업이죠.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것이 잘 팔리다가 벼랑간 이것이 매출이 떨어져요. 그래서 보니까 옆에 있는 경쟁자들이 나와서 잘 싸우면서 이 매출이 떨어져요. 그러면 조사를 해요. 여론조사를. 그럼 조사를 하면 왜 떨어졌는지 이유가 나와요. 그럼 바로 그 이유를 고치려고 그래요. 이겨야 되니까 자기들이. 근데 제가 정치권에 들어보니까 여론조사를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는 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만 해요.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 야당들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지금 청와대를 흔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데 지금 쓸 여력이 없습니다.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. 왜 민심이 떠나갔는가? 왜 우리한테 등을 지는가?
왜냐하면 다음번 선거를 준비해야 됩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여론조사에 관심이 없어요. 그냥 어떻게 하면 청와대를 흔드는가, 조국을 흔들어야 돼. 여기서 실세가 누구야?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거기에 뭐 행정관 얘기도 나오는 거고 장관 후보가 나오는 거고 나오는 사람마다 뒤에 가서 그 여자 문제 네. 그리고 40년 전에 그 얘기 무슨 사생활 그렇죠. 이해가 안 돼요.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그리고 이 야당들이 결국 지금 이런 데다 에너지를 쓰면서 사람들의 눈을 흐리고 언론과 함께 합세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땐가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보면 진짜 그 변호사님 우리 국민들이 뭐 어떻게 행동하면은 폭탄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을 무슨 뭐 짐승 취급하면서 또 같이 또 말살을 시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 민심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다 떠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본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박지원 의원 같이 보면 진짜 이분이 정말 구단이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여기서 자기는 사람들의 그 민심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려면 지금 잘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그게 노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민심을 보는 거예요. 네.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잘못했을 때 또 가서 걸더라도 근데 무조건 잘못했다 아니다 틀렸다 뭐 자격 없다 뭐 잘라라 나와라 막 이 습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진짜 변호사님 예.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시민을 무시해온 역사가 여태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정권은 바꿨을지 몰라도 다른 권력들은 하나도 바꾼 게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 유시민 선생이 하시면서 뭐 어용지식인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일단 시민 여러분들께서 권력기관에 쫄지 마시라.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. 그 권력기관에 쫄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이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다.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성원을 보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 사소한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그 잘못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과거하고 비교해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위장전입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을 규정하고 그렇게 속지 마시고 그런 것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.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완성되고 움직여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 과거에 정부에 바랬던 그런 모습들대로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. 그 사람들한테 그 이제 제전 앞장서서 부탕질을 칠 게 결국 정치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너는 다음에 선거 나오면 넌 무조건 안 된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저기에서 뭐 발목 잡고 할 때도 다음 지방선거 때 너를 호남에서 지워버리겠다 막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못했을 때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계속 표명을 해주시면 결국 이 사람들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주권자로서의 어떤 그 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보시자고요.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또 혹여라도 한쪽으로 무슨 뭐 이 친구가 학교 생활하면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사실은 공격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공격 당하는 거는 견딜 수 있지만 자식은 그렇잖아요. 자식은 정말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 흔들려 버리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그 변희재류의 그 뭐 매체나 이런 거에서 또 그 어머님 그 세금 체납 문제도 그런 매체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고,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뭐 학교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그 비트는 기사들이 또 나왔었죠.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조직이에요, 실제로.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마다 다들 검찰 개혁을 한다고 내세웠지만 결국은 실패한 역사들을 이 사람들도 체득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니들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, 법무부 장관 한 2명만 연속 낙마시키고. 그렇지, 나와봐 또 딴 놈 나와봐. 네, 한번 해보자. 해보자 이거구나.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국민들도 왜 저렇게 장관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르고 시끄러워. 그렇지, 벌써 그게 시작됐잖아요 지금.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조선일보 뭐 나서가지고 이제 또 이래저래 뒷구멍으로 흘린 자료들 야, 받아가지고 이건 되게 이제 보도해가지고. 중요한 이름도 틀리게 해가지고 썼던데 보니까 무슨 뭐 왜 특목고를 애들이 왜 나왔냐 뭐 이런 것도 시비를 걸고.
그 이번에 그러면 안경환 그 장관 후보 사건도 그러면 이 검찰에서 좀 두려워서 이런 그 좀 비리들이 나온 건가요? 요즘엔 난리들이 났지 않습니까? 그 40년 전 자료들이 어떻게 유출됐는가를 갖고 어떻게 거기서 간단하게 좀 이제 말씀 하나 내부에서 해주시면. 나오는 얘기 중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또 뭐 정확히 그런 건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무나무개가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 뭐라는 새끼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번 해보자. 조국 그 수석의 그 아들 딸의 주변 친구들한테도 탐문들이 들어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. 혹시 거기에 대해 들은 적 있으세요? 그 민정수석 임명된 초반부터 이미 이제 그게 네티즌들이 그 카톡 대화를 캡처해가지고 올린 분들이 생겼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 기자들이 그 조국 수석 아들, 그러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외국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.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대학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그걸 일일이 다 찾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쫙 연락을 보내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, 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, 학교 생활은 어땠냐.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의 루틴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판단 착오인데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처음에 많이 알려져 있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확인을 못했을 때 부모님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면은 틀림없이 엄청난 부자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뭔가. 호화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보냈을 것이고 그러면 얘는 집안에 돈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보이는 잘못된 행태들 있잖아요. 왜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연애나 난잡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술 같은 거 먹고 뭐 마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비리